성인 인베스트의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종목 상담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에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시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새로운 영상이 있을 때마다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는 한 30분씩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짧게 현재 시장이 어떤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서 한 15분 정도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바닥을 한번 잡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차트를 보면은 10월 말에 그때가 바닥이었죠. 근데 그때 뉴스 기사들 뭐 굳이 내용은 안 보더라도 신문 일면들 있죠. 경제지 포함해서 뭐 종합지 일면 다 나온 이야기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블랙 10월, 네, 뭐 검은 10월, 뭐 이런 얘기, 뭐 망한다 얘기, 한국이 망했다, 주식시장이 망했다, 뭐 패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 경제지에서는 가끔씩 뭐 시장이 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릴 때는 일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간지, 뭐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 이런 데 일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태어나죠. 응애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근데 또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런 건 뉴스 잘 안 나와요. 늘 있는 일이잖아요. 어제도 누군가 태어났고 오늘도 누군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근데 뭐 밀리니엄 베이비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뭐 새해마다 딱 첫 태어난 아기들 새해 첫 입국자 이런 거 인터뷰 많이 하죠. 왜요? 뭐 어제도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제도 비행기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제 12시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때가 특이하니까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에도 똑같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게 신문 일면에 났다는 얘기는 특이하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락했는데 특이하게 하락했다? 급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198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지금 대략 210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시장 기준으로 한 3% 정도 회복을 했죠. 이제 슬슬 좀 얘기가 나와요. 대세 상승의 시작이냐, 뭐 박박스권이냐, 다시 하락할 거냐. 그러면서 제가 뉴스 기사들을 좀 다시 보다가 11월인가요? 12월인가 하면 또 그런 얘기 나와요. PBR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저평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랑 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해요. 뭐 정확한 값은 제가 소수점까지는 기억 못해도 금융위기 때 뭐 0.89, 뭐 0.85배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10월, 11월 기준으로 해도 0.9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게 맞느냐? 진짜 PBR이 1배 밑으로 내려가면 저평가가 맞느냐? 그걸 한번 오늘 간략하게 볼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뭐 한국거래소에 이 데이터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약간 이야기가 새는데요. 데이터는 어디서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보로 만드느냐 그 차이거든요. 신문 기사들도 다 많죠. 지하철에서도 팔고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정보를 보고 누군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이 해석하는 게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2004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엑셀로 만들어서 11월까지인데 9월까지로 나왔어요. 월간 데이터입니다. 코스피는 월간 종가로 했고요. PBR도 마찬가지로 종가로 계산을 해서 맞춘 겁니다.
코스피가 주황색이고요. 왼쪽에 있는 축을 씁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축을 가지고 쓰고요. PBR은 파란색이고 오른쪽 축을 씁니다.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일자선은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됩니다. 15년에 PBR 평균이 1.24예요. 1.24배. 근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어디냐면 한 여기 정도까지 2011년도 그때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 한번 당했었죠. 미국 신용 평가사들에서 그때 한번 대폭락이 있었죠. 이렇게 쫙. 이때까지만 해도 PBR이랑 코스피랑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쩐 이유에서든지 요 기간 2011년도 미국 신용위기 강등되고 나서 달라집니다. 코스피는 가요. 조금씩 가요. 물론 박스권이죠. 근데 아래로는 잘 안 갔어요. 얘는 어때요? PBR 파란색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코스피가 한번 치고 쫙 올라갔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왜? 얘는 이미 전고 좀 다 뚫었잖아요. 전고 좀 다 뚫고 나 간다 하고 먼저 갔어요. 근데 PBR은요. 주가 순자산 비율. 코스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를 분모로 두고 요 코스피 지수를 분자에 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야죠. 안 가잖아요. 얼마 못 갔어요. 정상적이라면 최소한도로 요 평균 이상은 뚫어졌었어야죠. 그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근데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쭉 빠졌죠. 그랬을 때 요 시기에 나온 이야기가 금융위기 때 PBR이랑 비슷하다. 0.85배, 뭐 0.95배.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 0.9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시다. 지금 0.9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당시 코스피가 회복한 걸 계산하면 사실 지금이랑 어느 정도 비슷해요. 2018년 11월 달 잠깐 올라갔을 때 그때 고점이랑 지금이랑 조금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죠? 요 회복이 지금은 좀 더 위에 지금은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좀 다시 올라갔지만 아직 충분히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로 한번 놓고 봤을 때. 자,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이사항은 요게 고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기 극단 값을 볼 거예요. 요 밑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왜 제가 2점이 아니라 2점을 선택했냐면 그 다음 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뭐 배율이라고도 하고요. 분모에다가 요 주당 순자산 그리고 분자에다가 가격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PBR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BPS는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어요. 역산을 했죠. 여기 나온 자료입니다. 똑같이 이제 BPS는 이번에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죠. 앞에랑 BPS가 주황색이고요. 코스피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역시 코스피는 좌측을 쓰고요. BPS는 우측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좌측을 씁니다. 예, 예. 근데 위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여기 요 지점, 요 지점 그리고 요쯤 될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이상하게 코스피가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낮을 때가 있었어요. 그대로 차트를 겹쳐놨을 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뭐가? 코스피가 올라갔어요. 주당 순자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생존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만 지수에 반영이 되고 상장 폐지된 건 더 이상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생존 편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좀 무시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고 보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이때 2004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느려졌었습니다. 요때가 2004년 4월 29일입니다. 사건이 터진 게요. 요 날은 8월쯤 됩니다. 요거를 제가 잠시만요. HTS를 한번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HTS를 아까 켜놓은 줄 알았는데 안 켜놨었어요. 영문. 자, 잠시만요. 간략하게 먼저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그 잘 나오나요? 요것도 잘 안 나오네요. 요거 요거 한번 제가 처음 한번 써보는 건데 좀 되네요. 원자바오 그 당시 중국 총리가 이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이제 경기 과열을 좀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적정한 수준의 어, 경제 성장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게 4월 28일입니다. 2004년 4월 28일. 이렇게 되니까 HS 켜졌죠? 잠깐 보시면은 2004년입니다. 2004년. 이때요. 2004년 4월 28일. 요날. 이날 인터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정확히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에서 두드러진 성장이나 부진을 원하지 않는다.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 이거를 유럽 순방 가는 날 그걸 인터뷰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신나게 좀 한번 회복이 되나 봤더니만 갑자기 긴축을 한다고? 뭐 했다고 긴축이야?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 상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 한 3%까지 빠졌었고요. 외국인들이 당시에 7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충격이 하루 만에 오지 않았죠.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가 한번 여기쯤에서 저가면서 한번 들어와서 반등을 했으나 다시 쭉 빠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충격 맞았을 그쯤까지 떨어졌어요.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아까 저기 어, 요 시기인 거죠. 요렇게 저평가됐던 순간. 자, 이 다음에 쭉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4월 말부터니까 5월이라고 칠게요. 5월, 6월 한번 떨어졌죠. 6월, 7월, 8월 초까지 한 3개월 좀 안 되죠. 한 2개월 반 정도 되죠. 요 기간 동안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랬는데 자, 다 아실 거예요. 이 뒤에가 중요해요. 쭉 올라갔어요. 이 뒤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야 이때 샀으면은 이게 얼마냐? 코스피가 700이고 저 위에가 1400이면 두 배다. 그쵸? 가만히 넣고 있어도 두 배요. 어, 과연 뭐 그 당시에 사서 가만히 냅뒀을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떨어지는 거라든가 여기 떨어진다든가 여기 떨어졌을 때 못 기다리죠. 예. 그래서 너무 좀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돌이켜봤을 때 이 당시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었어요. 이때도 되게 좋은 시점이긴 했지만 이때 만약에 수익 실현을 못했다면 좀 더 오래 기다렸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차이나 쇼크. BPS가 코스피보다 하회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는다. 만약에 이때 팔았어도 충분히 먹었죠. 이때 700이고 이때가 900이니까 200포인트. 잠시만요. 계산기로 한번 단순히 아이고 코스피 지수만 샀어도 28%예요. 몇 개월 만에 8월에 사서 10월이니까 뭐 딱 두 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때도 심각한 저평가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때 당시 봤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코스닥에서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신용카드 내란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쭉 빠졌어요. 다시 이제 회복을 하죠.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원자버거 터진 거예요. 긴축 정책하겠다. 자, 두 번째 기억하시죠? 두 번째 어디? 여기는 너무나 학교에서도 이거는 꼭 배우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하도 많이 나오고 뭐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실물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고 약간 좀 금융 쪽에서 위기가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사이클을 설명해 드리면 이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나스닥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 이게 위기가 번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 인사들을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럼 이제 이자율 하락했고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주식으로? 아니죠. 왜? 주식에도 처박았잖아요. 나스닥이 80%가 빠졌었는데 3년 동안 어떤 기업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그 당시에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은 다 날아갔죠. 어,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보면 주식에 대였기 때문에 주식으로 안 들어가죠 돈이. 그래서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생각엔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들어요. MBS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음 할인이죠.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200명, 300명씩 모아요. 그거를 하나의 상품 만든 거죠.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 좀 어려운 얘기라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파생된 상품을 또 만들어요. CDU.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 빅쇼트라는 걸 보면은 쉽게 설명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A, B, C, D라는 사람이 이제 도박 사고 딜러가 한 명 있겠죠. 그래서 어느 두 명이 내기를 합니다. 야, 나는 A가 이길 거라는 거에 돈을 건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야, 나는 그래 A가 진다에 돈을 걸게. 뒤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A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걸래. 그럼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해요? 나는 A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을 건 사람이 이길 거라는 거에 돈을 걸어. 이상하죠? 그렇게 돈을 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A가 지게 되면 아니면 이겨도 다른 쪽 다 날아가요. 그게 터진 거예요. 여기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고 그 당시에 좀 대형 금융 회사가 파산했고요. AIG 그룹은 이제 1,82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6년 동안 4.5조 달러. 단순히 1달러 1,000원이라고 했을 때 4,500조죠? 4,500조 원을 시장이 뿌려버립니다. 그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거죠. 왜?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해먹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부동산을 안 가죠. 어디로? 주식으로. 근데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또 불타올랐죠. 왜? 지금은 주식으로 갔었잖아요. 한번 했잖아요. S&P 500 같은 경우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올라간 거죠. 이번에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그래서 어쨌든 이때도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되게 낮았죠. 이 구간이 보시면은
대략 언제냐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정도예요. 그러면 요것도 차트로 한번 봅니다. 2009년. 자, 먼저 이쪽에 올라간 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2008년 10월 이때부터입니다. 자, 요때고요. 대략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가 저평가 구간이에요. 물론 이게 좀 색상이 좀 채우개가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유. 자, 요 구간 다 매력적으로 보이죠? 지금 보면은.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아니, 샀는데 올라갔어요. 와우. 회복하는 건가? 왜냐면 떨어진 게 2000에서 지금 89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희망이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희망이 박살났습니다. 자, 여기가 1200이죠. 다시 여기 어딥니까? 900입니다. 300포인트 빠졌어요. 1200에서 300포인트가 빠져서 900이 되면은 1200에 300, 한 25%인가요? 날아간 거예요. 팔았죠.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중해요. 기다리고 고점 근처다. 돌파하고 가나요? 삽니다. 또 빠집니다. 그리고 다 손절해요. 이때 데이고 이만큼 때 데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세 번, 네 번 털리니까 더 이상 지겨워서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붕. 이 저평가 구간이 길죠.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을 잘 참으신 분들은 뭐를 먹었냐?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최소한도 여기까지. 하다못해 여기까지라도 해봅시다. 얼마인가요? 평단이 자 1200이라고 합시다. 1200인데 1600입니다. 자 1200인데 1600입니다. 계산기 다시 한번 킬게요. 1600, 1200 33%예요. 물론 아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기준 지수가 좀 얘가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폭은 자체는 크지만 퍼센트는 그래도 33%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BPS가 낮은 구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얌전히 사서 모았으면 이때 사서 이때 안 팔고 이때 사서 이때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요 어디선가만 계속 샀으면 나몰라라고 샀으면 그죠? 많이 먹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잠깐만요. 자, 좀 요 키움증권 HTS를 안 쓴 지가 좀 돼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자, 마지막. 이때가 2016년 11월인가요? 이때가 잠깐만요. 이때가 자 2016년 10월이에요. 이때 당시를 보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잠시만요. 요게 오늘따라 잠깐 컴퓨터가 조금 말썽이 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저 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때 2010년 10월, 11월 이때 보면은 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Y타임즈라는 언론사에서 조사한 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죠. 이때 PBR이 어땠어요? PBR 때 내려가고 있었죠. PBR이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BPS는 올라가는데 저평가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시장이
말 그대로 처박아서 저평가가 아니라 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덜 올라간 거죠. 비싼 거를 적정하게 사는 거.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쭉 올라갔죠. 2017년도에 거의 150 단위를 까먹었네요. 어쨌든 50%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2018년도 영업이익도 사실 많이 올라가요. 2017년도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이미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2018년도 거는 아직 발표는 안 됐고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가 최근에 대세 상승이 한번 시작이었죠. 2016년 10월 11월쯤에. 그러면 이걸 또 내려놓고 보면은 이때도 되게 지금 보면은 되게 매력적입니다. 언제냐 이때거든요. 2016년 10월 11월 이때예요. 이때. 사실 이때만 놓고 보면 좀 그래요. 뭐가 그래요? 사기가 그래요. 왜? 아니 이날 쭉 내리고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무섭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막 금리를 올린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사죠. 근데 어때요? 코스피가 갭으로 상승해서 그 뒤로 갭을 안 메꿨어요. 자, 여기 갭 있었죠? 여기 이만큼. 자, 요거 언제 메꿔지나 봅니다. 자, 요거입니다. 아이고, 요거 메꿔지는데, 자, 잠시만요. 좀 더 확대해서 보죠. 자, 이거 메꿔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때가 12월이죠. 딱 1년 10개월 정도 걸렸죠. 그만큼 이때가 저평가. 그죠?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된 거죠. 앞선 두 위기, 2004년과 2008년 살펴본 거는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가격이 쫙 빠져버린 거를 사는 거죠.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걸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얘는 좋은 걸 적정한 가격에 산 거예요. 약간 좀 말이 헷갈리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졌네요. 어, 여기입니다. 최근에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세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이 구간이 지나가면 어땠어요? 다 큰 상승이 나왔죠. 물론 이번에라도 또 큰 상승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최소한의 추가 하락할 확률은 낮다 인 거죠. 자, 요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요 시기죠. 자, 요건 지우고요. 10월. 자, 요때입니다. 뭔가 느낌 안 오세요? 2008년도 그때 10월부터 3월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방금 그냥 요 어느 가격이든지 가만히 사고 있으면 얌전히 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뭔가 오늘이 바닥입니다. 오늘 사야 됩니다. 는 아니지만 오늘이 바닥입니다. 내일부터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요 정도 구간이면 최소한 하방 우위보다는 조금 더 보합권 그리고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바닥권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여전히 한국 회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아서 조금 어느 정도의 뭐 원가 훼손이 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차세대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오늘 한번 크게 뉴스 나왔었죠. LG 화학을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 190조였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바람, 전기차, 수소차. 그러니까 이제 산업도 돌고 돌아요. 주식도 돌고 돌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더 넓게 보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똑같아요. 경기도 순환하죠.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뭐 한국 기업이 망하진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를 채우는 누군가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저평가 구간은 맞다.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은 맞다입니다. 그래서 PBR 평균이 1.24였죠. 대략적으로 2200 이상이에요. 2200 이상.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코스피 일간 차트와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전도 포함해서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 아래에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성함과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잠깐 지나가는 교양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2018년 10월부터 차트랑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번 시장 차트 한번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